한동훈의 하이파이브가 단독으로 취재한 스스로 총리고사 아니었다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는 내가 안 맞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총리를 고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안 하겠다. 조금 충전의 시간을 갖고 당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내로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이 합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당은 이 단일화의 약속이니까요. 네, 합당을 한 이후에 아마도 당권 경쟁이라든가 5년 뒤에 대권 도전을 위해서 당내 기반을 까는 그런 작업에 우선 주력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요. 네, 제가 이렇게 은밀하게 취재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안철수 스스로 총리를 고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 열흘쯤 뒤부터 안철수 총리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그 윤핵관들, 윤핵관들이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3사람 말고 한 10명 정도가 인사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뭔가 이 단일화의 약속이 있으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참 이게 난감하다. 뭐를 줘야 되는지, 만약에 총리를 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총리를 원하면 총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강력히 원하고 우리가 주질 않으면 또 약속 위반이라든가 이런 또 시작부터 당내 갈등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리를 결국은 원하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조차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총리 등극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기 이전까지는 마치 단일화를 진짜 해서는 안 될 걸로, 그런 다음에 윤석열과 이른바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들을 막 싸잡아 공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안할 때는 잠자코 있더니 또 자꾸 저렇게 단일화 얘기를 한다. 나는 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계속 지금 마이웨이를 하다가 극적으로 일주일도 채 안 넘기는 상태에서 극적으로 단일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른바 힘께나 쓰는 그 핵심 관계자들이 안철수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어차피 연립정부, 공동정부를 세워서 간다라고 하는 그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당도 하긴 할 것이지만은 대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핵심 측근들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좀 더 일찌감치 만인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단일화도 결과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쪽에서 단일화를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쪽에서 막판에는 단일화를 내가 응해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그렇습니다. 한 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단일화에 둘러싸서 막판에 코너에 몰린 것은 바로 안철수 쪽이었다. 자금 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 측근들 사고도 있었죠. 네. 이 차 안에서 어떤 가스를 마시고 사고를 당해서 천안에 저쪽 또 빈소도 차려지고 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끝까지 완주할 그럴 형편이 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막판에 국민의 당 쪽에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진 거죠. 안철수 쪽에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쪽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더 승리에 담보가 되니까 단일화를 응했는데, 그럴 거면은 진작에 모양을 갖춰서 단일화를 해야 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당 학회에서 지난주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기에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아니었으면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철수 지지층의 38.3%는 이재명을 찍었고 37.7%는 윤석열을 찍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층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반보다 조금 넘게 이재명을 더 찍은 사람이 윤석열 찍은 보다 살짝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정당 학회 교수들이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오히려 안철수 지지층이 윤석열로 돌아선 것보다 이재명을 찍은 게 살짝 더 많았다. 38.3 대 37.7.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그 자료도 수치상으로 나오고, 예,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으면은 졌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이제 가정이고 그거에 대한 조사는 매우 이 실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추론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저런 사정으로 안철수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가 기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재가 되는 겁니다. 혼재. 대선까지 50일간 표심이 어떻게 달라졌나. 예,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윤석열 후보가 24만 표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제가 도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후일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런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또 합당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 이재명 쪽에 또 호남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결집하는 또 효과가 반작용이 또 일었었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안철수 쪽에 대한 그 시선이 그다지 그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단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인수위원장을 맡았을까요? 총리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네, 그리고 총리의 임기가 대략 1년 반에서 2년은 가죠. 네, 대개 한 5년 동안에 짧으면 2명, 많으면 4명 정도의 총리가 보통 거쳐갑니다만은, 예, 총리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1년 반 정도는 총리가 유지가 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요. 인수위원장은 어떻을까요? 인수위원장 그야말로 인수위 달랑 2달에 걸쳐가는 한시적인 그런 직제입니다. 네, 5월 9일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고 5월 10일 윤석열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인수위원장이라는 직제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4월 9일, 5월 9일 딱 2달 동안의 인수위원장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그런 직제인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아주 측근들, 실세 측근들은, 네, 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우 문제를 뭐 아무래도 상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2달 정도의 그런 그 한시적인 직제인 인수위원장이 좋겠다. 총리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 판단을 3월 20일쯤에 판단이 내려진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3월 20일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총리는 안철수 말고 다른 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시적인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후보 쪽에 주고 대신에 인수위원회 당신이 이렇게 염두에 둔 사람을 충분히 인수위원회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그것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위원회에 아주 대거포진이 됐죠. 네, 그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인수위원회 조직도에서 바로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이 이른바 안철수 사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자, 인수위원장 안철수 밑에 바로 수석 대변인도 신용현, 예, 대표적인 요새 가끔씩 그 얼굴을 비치는, 예, 여성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죠. 그 다음에, 예, 이태규,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정무사법행정의 박순애, 네, 또 경제의 신성환, 경제의 이창양, 유웅환, 고산, 또 과학기술교육의 남기태, 사회복지문화의 백경란, 김도식, 이렇게 이른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수위원회에 포진이 된 겁니다. 이상하다. 되게 이 안철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렇구나. 인수위원장은 어차피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 밑에 인수위원회 24명 중에서 10명 넘는 사람들이 바로 안철수의 사람들로 포진을 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까지만 용인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안철수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총리까지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제 공동정부,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려면은, 그리고 본인이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 정치 커리어 중에서 행정 경험은 전무했다. 이것이 빨리 보완돼야 할 과제다라고 행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총리를 염두에 두는구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윤석열 쪽 측근들, 실세들은 총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있자 어떻습니까? 총리를 나한테 안 주네, 안 줄 그럴 그 움직임이고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총리를 내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총리를 결국은 내 자리로 안 온다, 나한테 안 온다. 그럴 경우에는, 예, 만약에 그걸로 갈등을 빚거나 파열음이 있거나라고 하면은 서로 다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 쪽에 세가 미미한 안철수 쪽에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자 바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총리는 고사하겠다, 총리를 안 받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제는 사안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여의도 쪽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아주 극소수만 아는 그 상황인데, 바로 제가 지난주부터 쭉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총리가 이제 어차피 내정이 됐기 때문에, 네, 총리가 아직 뭐 내정이 안 되고 소랑설례를 하면은 제가 이것도 며칠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네, 안덕수 총리로 내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 제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그 기사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말씀을 드렸죠. 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을 더는 것이다. 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막은 네, 윤석열 쪽과 그 실세들이 총리까지는 안 된다. 네, 인수위원장 2달 한시적인 직제인 인수위원장과 그 다음에 24명의 정식 인수위원 중에서 10자리 이상 당신이 안철수 후보가 측근 인사들을 포진해도 그건 무방하다라고 해서 인수위원회에 저렇게 많이 포진을 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권성동,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의 강릉, 꼬맹이 때 친구, 권성동 의원이 여거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총리를 안 할 것이다. 인수위원장에서 총리까지 하자면은 욕심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게 3월 23일 기사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월 20일경에 이미 총리에 대해서는 결정이 났다. 예. 안철수 후보가 원하더라도 총리를 다른 사람 시키는 걸로 3월 20일쯤에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권성동, 예,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뭡니까? 제가 두 번째 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덕수 총리로 마음을 굳힌 거는 꽤 일찌감치 굳혔더라고요. 윤 당선인이 대략 3월 27, 8일쯤에 이미
한덕수로 하면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그러니까 벌써부터 한 열흘 전부터 일찌감치 사실상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타임테이블로 봐서는 그렇죠. 3월 20일쯤부터 안철수 총리 이거 안 된다. 인수위원장으로 일단 그 자리 보존은 일단 스톱이다. 그리고 권성동의 그 발언이 3월 23일, 그 다음에 한덕수의 사실상 윤 당선인이 마음속에 내정을 한 게 3월 27, 8, 요 정도로 지금 타임테이블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기가 딱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 얘기가 그 당시에 인수위원장도 하고 총리까지 하면은 자리 욕심이 너무 많은 걸로 비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총리는 안철수는 안 되는 걸로 보면 된다. 이미 이렇게 X표가 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막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총리를 원했으면은 인수위원장을 안 맡았을 것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자리 차리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권성동의 이 발언이 사실상 이쪽 핵심 세력들의 의중을 그리고 그 기류를 대변한 것으로 지금 드러난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SRP님, 진해꽃님, 해가님, 보리수님, 김현태님, 네. 속속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 살짝, 뭐를 누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네.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방송이 널리, 네.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살짝, 구독, 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있습니다. 권성동 말고 이준석의 발언도 아하 이게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철수 총리 자질 갖춘 분이다. 요즘 여유 있어 보여. 이게 이준석하고 안철수는 거의 이게 아주 상극이고 으르렁 많이 됐죠. 서로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를 인정을 잘 안 하는 매우 이렇게 거치는 관계인데 이준석이 3월 27일 날 이 발언을 했죠. 안철수는 총리 자질을 갖춘 분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이제 이준석이 안철수와 좀 이렇게 이 거리를 좁히려고 상당히 예우를 하는 모양이다. 총리 자질을 갖춘 분이다라고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고사한 게 아니고 윤석열 그 핵심 세력들은 이미 총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그렇게 밀담을 통해서 결정을 한 이후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이 이제 그런 뭐 당대표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인사는 자기가 못하더라도 안철수가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쪽에서 시킬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찾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바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리 자질 갖춘 분이다. 왜? 총리를 안 할 거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안철수가 총리를 할 가능성이 꽤 높으면은 이준석이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꽤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 자질을 갖춘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3월 27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타임테이블 보면은 꽤 이해가 되죠. 이 당시에 이미 총리는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이 윤과 이른바 윤핵관 또 핵심 실세들은 이미 마음을 다 먹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는 뭐 하루 이틀 고민을 끝에 내가 총리를 안 맡는 게 당선인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면서 총리직에 대한 미련을 떨어뜨린 미련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네, 이미 이제 총리가 어차피 한덕수 총리로 결정이 된 마당이니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단독 취재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파크라미누스님이 눌렀습니다. 라고, 네. 구독을 누르셨습니까? 좋아요를 누르셨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안철수 스스로 총리를 고사한 게 아니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팩트를 제가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와,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인사는 다 끝나고 대신
총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장관 쪽에 안철수 이른바 사람으로 이 평가를 받는 분들이 몇 분 들어가실 겁니다. 네, 장관이나 차관 쪽에 안철수 특히 경제라든가 과학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아마 그 포진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 안철수가 스스로 고사를 했나? 고사를 할 것 같지 않은 스타일인데, 그리고 총리를 가슴속으로 원했다는데, 바로 그 수수께끼가 이런 제 설명으로 상당 부분 풀리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인수위원장과 총리 이런 것들을 본인이야 당연히 더 같이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그 정부의 초기 정부 구조 세팅을 본인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이 정치 생명에 더 파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윤 쪽에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었다. 그 기저에는 그렇습니다. 이 정당 학회가 조사를 한 바처럼 단일화가 크게 도움은 안 됐고 상당히 애를 먹였다. 그러고 할 것처럼 이렇게 이 모양새를 갖추고 하면은 그 단일화에 대한 그 기폭제가 나는데 그 시기를 이미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븐님, 안철수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죠. 예. 주식, 그, 백지 신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랩.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설립한 안랩이라고 하는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죠. 예, 요새는 바이러스라는 얘기만 들어도 아주 제가 기겁을 하는데, 예, 컴퓨터를 오염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V3라고 하는, 네, 그, 프로그램을 의사 출신의 안철수 씨가 안랩이라는 회사, 안철수 처음에는 연구소였습니다. 이름이 안철수 연구소에서 안랩이라고 이제 영어식 표름으로 바꿨는데, 예,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얻은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총리를 하려면은 그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는 거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안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매우 내키지는 않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설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븐님, 네, 김현태님, 예, 이준석 얼굴도 두껍네요. 자리도 안 내놓고 K서현님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무튼 네, 총리 고사를 했다라고 하는 2, 3주 전에 여러분들이 각종 매체 통해서 들은 얘기의 내막은 사실은 이렇다. 예, 그리고 총리는 애당초에 다른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중에 한덕수 총리, 어제 결정이 된 총리는 27일 정도에 이미 윤 당선자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뒤에 뭐 여러 가지로 김한길이니 또 김병준 또 박주선 이런 그 총리 후보 물망에 뭐 오른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27일 전에는 사실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그런 단독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